전 세계 커피 소비량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880만 톤을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폐커피 분말의 활용도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폐커피 분말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연구를 주도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이재영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이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 특히 연료전지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었는데 어떤 연구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연료전지 연구는 그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연구이고요. 주로 연료전지 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차세대 전기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리튬황 배터리 개발과, 그리고 우리가 무한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물을 분해해서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연구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에탄올, 부탄올 또는 메탄올과 같은 알코올로 고가가치 연료로 만드는 신전극 촉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번에 이 폐커피 분말을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셨잖아요. 네.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굳이 폐커피 분말에 주목을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그 저희 커피숍에 가면은 그 커피 분말 또는 뭐 찌꺼기를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네. 대부분 냉장고나 뭐 신발의 냄새 제거에 좋다는 생각들 많이 해서 가져가는데 실제 그게 괜찮고요. 근데 이제 저도 시도한 적이 있는데 간혹 화분에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피하실 수 있는 게 화분이 있는 식물들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많은 양의 폐커피 분말이 그냥 버려지는 것도 아깝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실에서 커피 그 브레이크 하고 나서 나오는 이제 커피 분말을 보고 이게 좀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탄소연료전지 또는 석탄연료전지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탄소원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커피 찌꺼기라면 뭐 친환경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사용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커피를 정말 많이 드실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커피를. 네. 그렇죠? 자, 구체적으로 그럼 폐커피 분말을 이용해서 전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상상이 도저히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폐커피 분말의 대부분의 성분은 탄소 성분과 수분 성분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휘발분 성분, 그리고 이제 미네랄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연 건조를 시켜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피 분말을 폐커피 분말이죠. 폐커피 분말을 이런 주석과 같은 이제 촉매와 같이 섞어서 진흙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진흙처럼 만든 것을 저희 연료전지라고 하는 반응기 속에 넣어서 그 산화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연결하게 되면 저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탄소 연료전지의 그 원리를 보면은 카본이라는 물질을 이제 산소 이온과 반응을 시켜서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그때 이제 탄소 하나가 4개의 전자를 만들어내고요. 그게 전기 에너지가 이제 그 4개의 전자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사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폐커피 분말 아닌 다른 물질을 가지고도 방금 말씀하신 방식이 적용이 되면 전력이 생산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바이오매스라는 물질군들도 보면 그 다 탄소원으로 돼 있고요. 그것들도 다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제 야자수 뭐 껍질이나 열매들의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사례가 최근에 보고돼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농작물의 껍질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폐목질류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쓰레기에서 만들어낸 음식물 쓰레기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펠렛 같은 것들도 이제 이 탄소 연료전지의 연료원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써먹으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연구 주제에 주목하고 계시는 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사람들이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물질들 중에 이제 비타민 C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류도 이제 연료전지 연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인체 친화적인 연료전지를 만드는 것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할까요? 좀 최근에 이제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뭐 건강한 삶을 추구하면서 인체 내 뭐 삽입형 의료기기, 뭐 방금 전에 보도한 대로 뭐 광주과학기술원의 윤명한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인체 내에 있는 뭐 전자전기 기기를 만든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그것들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보통 이제 배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는 충방전에 이제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가 훨씬 더 나은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비타민 C는 인체에도 그렇게 뭐 유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작동기기를 충분히 구동할 수 있는 전력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비타민 C 연료 전지가 하나의 저기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아주 생체 친화적이진 않지만 뭐 온 국민이 즐겨 마시는 소주도 일종의 연료로 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소주에는 그래요? 아주 약간의 첨가물 미량만 빼면은 다 순수한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에탄올 연료를 연료전지에 써서도 충분히 저희가 전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뭐 애주가 여러분들께서는 또 소주가 인체 친화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예, 하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끝으로 교수님도 이 같은 분야 연구하는 후배 과학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뭐 제 아들도 과학도가 꿈이고요. 뭐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류에 대한 배려와 대한 연구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1900년 근대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사람이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분의 이름을 딴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고요. 실제로 이 연구소에서 현재까지 34명의 노벨 과학상을 이제 배출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소를 보통 기초과학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막스 플랑크는 이제 남긴 말 중에 학문 탐구는 응용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과학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해서 인류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제 지도 교수님인 게하르드 에틀 교수랑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빈센트 van 고흐가 남긴 말인데 네. 빈센트 van 고흐가 남긴 말 중에 위대한 일은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들이 함께 연속해서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여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끊임없는 연구 가운데 정말 멋진 결과들이 이뤄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체 친화적인 연료전지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이재원 교수와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